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페이징, 네, 우리가 이제 페이징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PHP 이제 멤버, 자, 이제 비디오 기반으로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입력, 출력, 그다음에 뭐 수정, 삭제,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 상태에서는 어, 지금 이제 그 임의적으로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그 훨씬 더 지금 많은 그 DB에는 그 해당 그쪽 그 레코드들이 이제 그 등록이 돼 있는데 그냥 한 페이지에 임의적으로 이제 5개만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이징이 이렇게 이제 페이징 적용된 거 아닌가, 또 페이징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냥 한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5개만 이제 보이도록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를 잠깐 자, 우리가 이제 이거죠. 자, 이제 멤버 리스트. 자, 이제 db.php인데 요 그대로예요. 우리 이제 앞서 이제 해놓은 그 파일 이제 그대로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마 여기 이제 페이징 적용 전 이제 소스 코드 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다시 자, 새로 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DB에 들어있는 어떤 레코드를 이제 전부 가져와서 자,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것 자체가 그렇죠? 이제 총 지금 보시면은 1번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15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페이징이 이제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 자체가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뭐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페이징이 이제 그 페이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징 구현을 자, 이제 같이 자, 이번 시간부터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자,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자, 우리 이제 페이징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제 뭐 알고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는 네,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배경 어떤 지식, 배경 상식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페이징 구현 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 또 뭐 이제 배경 상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자, 우리 이제 그 페이징 구현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어렵죠. 네,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페이징을 구현하라고 했을 때 이걸 바로 이렇게 이제 코딩 해가면서 여기 이제 타이핑 레벨로 이제 타이핑을 쳐가면서 바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초보자는 아니고 거의 뭐 이제 중급자라고 바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사실 페이징 구현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특히 자 이러한 것을 직접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어, 해보지 않은 그런 어떤 초보자에게는 아주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가 아니라 아주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사실 그 초보자들에게는 뭐 책이나 이런 어떤 텍스트로 된 그런 어떤 강의를 봐도 굉장히 어렵죠. 네, 쉽게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한눈에 뭐 한 번 읽어서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든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런 어떤 이제 페이징 구현이 초보자하고 자 초보자하고 이제 중급자의 기준이 이제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초보자와 이제 중급자의 기준이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직접 아무것도 없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직접 이제 페이징 구현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또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데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또 이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뭐 이제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특성들을 또 좀 그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왜냐면 이제 조금씩 이제 쿼리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뭐 이런 부분들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어로 그죠?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또 사용하느냐 그 쿼리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SQL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네, 설령이 이제 틀리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음, 의외로 의외로 이 페이징 구현은 사실 뭐 이런 것이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 평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저 영국 가서 이게 좌석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 운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도 뭐예요? 상황이 좀 주변 상황이 바뀌면은 운전 잘하는 사람도 영국 가면 운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당연히 뭐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언어를 사용한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DB나 언어가 아니면은 뭐 바로 이제 페이징 구현은 이제 못할 수도 있죠. 음.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이제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페이징 구현은 의외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언어에 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절대적으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언어로든지 간에 이 페이징 구현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직접 이제 구현을 이렇게 이제 해낼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 환경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에 그 접하게 된다 그런 환경에 그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 여기서 그 했던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이나 어떤 그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얘는.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징 구현이 그 뭐 이제 이런 부분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영향은 조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다른 언어를 또 환경으로 이제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MySQL이니까 어떤 MySQL,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언어는 이제 PHP니까 이 그 MySQL에서의 어떤 PHP 이런 또 PDO 기반으로 이제 지금 이제 비디오 이제 DB 연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환경으로 우리 이제 페이징 구현을 어찌 됐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직접 하나하나 이제 타이핑 레벨을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메커니즘 그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익숙하게 연습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환경 가서도 어, 그런 것들 다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뭐 초보자에게는 이제 뭐 아주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페이징을 구현해 주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도 있다. 음, 어떤 언어를 또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지 간에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PHP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여러분들이 뭐 JSP를 이제 공부한다든지 뭐 사실 이제 자바나 뭐 JSP 뭐 이런 쪽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이제 스프링 부트 자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이 안에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그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이제 페이징 관련된
그런 어떤 뭐 라이브러리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음. 뭐 없으면은 이제 그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 이제 설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네. 그 이제 프레임워크 어떤 이제 그 규격에 맞게끔 그죠? 규칙에 맞게끔 네, 그런 거 사용하는 네. 그 하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또는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이제 구현한 것을 이제 뭐 오픈해서 이제 공개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자바나 이쪽뿐만이 아니라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의 경우에도 뭐 자바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단넷도 마찬가지고 네. 뭐 파이썬도 이제 뭐 프레임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웹사이트 개발이 이제 대부분 이제 프레임워크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이썬도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썬에서 이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가 뭐 이제 장고 그렇죠? 그 프레임워크 이름이에요. 또 뭐 플라스크 네. 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제공되어지는 네, 내가 직접 이제 그 페이징을 이제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이제 페이징 기능들,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이 프레임워크 이제 규칙 하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좀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무조건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페이징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를 그 사용하게 되면은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안 쓰니까 뭐 내가 뭐예요 막히면은 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러겠죠. 네,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이제 할 텐데 다른 사람이 잘 안 쓰는 거를 써버리면은 답도 없어요. 내가 막혀버리면은 내가 이제 혼자 맨 땅에 이제 헤딩하기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런 어떤 각 프레임워크의 어떤 이제 규칙에 맞게끔 작성된 그런 어떤 이제 페이징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 사용법, 그 다음에 어떤 기능, 그런 어떤 이제 메서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익히고 또 배우고 또 적용해 가면서 이제 여러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이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죠. 내가 이제 기존에 나 이런 라이브러리 없이도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페이징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직접 뭐 구현하고 썼다. 어,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 거기서 이 페이징 관련된 부분을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 배워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떤 사용법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배울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이제 PHP, 지금 이제 PHP도 이제 그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네, PHP에서 이제 거의 뭐 라라벨이 이제 평정을 했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PHP는 거의 이제 라라벨, 뭐 스프링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사실 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는 이런 어떤 뭐 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 이런 어떤 사이트에서 사실 프레임워크를 쓰기는 써서 이제 하기보다는 좀 이제 대기업이나 좀 공기관 좀 규모가 큰 네,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라라벨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PHP도 뭐 이런 프레임워크 말고도 PHP가 이제 여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뭐 처음 들어보는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걸 내가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한번 써볼까? 뭐 이랬다가 내가 막히면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상식으로 좀 이제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그 PHP 보시면은 이제 페어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그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PHP 그 어떤 웹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용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모아놓은 네, 그런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 어떤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많이 좀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어, 뭐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패키지 등을 이제 설치해서 이제 설치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뭐 페이저라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뭐 이름에서 알 수 있죠. 네, 말 그대로 이제 페이징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얘를 결국은 뭐예요? 자, 이런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도 자 장점과 단점이 있다. 특히 이제 어떻게 페이징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거 아닙니까? 커스터마이징 할 텐데 그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다. 거의 이제 어렵다고 봐야죠. 네. 요 이제 페이징을 디자이너가 이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어떤 페이징 디자인을 이제 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개발자는 이제 그 디자인에 맞게끔 페이징을 이제 구현해줘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이제 어떻게 페이징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커스터마이징이 어찌됐건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디자인한 거에다가 어찌됐건 이제 적용해 가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점점 네, 오히려 그냥 안 쓴 것보다 안 쓴 것보다 더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꼬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좀 이제 많이 썼는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페어 패키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거 뭐 이제 먹는 뭐 사과 배 이거 배잖아요. 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이니셜 약자인데 어찌됐건 옛날에는 이제 이런 패키지 안에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뭐 DB 뭐 이렇게 연동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도 많이 있고 뭐 그다음에 요런 지금 이제 페이징 관련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잘 안 쓰기 때문에 요즘 뭐 이런 글쎄요 거의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도 안 썼어요. 옛날에도 그 DB 관련된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이제 좀 뭐 써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비디오 기반으로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이제 연동하고 하면서는 사실상 그마저도 뭐 거의 이제 안 쓰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베이징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이제 쓰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서 이제 안 쓰기 때문에 내가 막히면은 참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조건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그러면은 뭐 그 장점이죠. 그냥 뭐 이거 자체를 적용하면은 바로 이제 페이징 구현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방금 전에 이제 뭐 자바라든지 뭐 자바 이제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 예, 이제 스프링 부트 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뭐 장고 같은 거. 네,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제공되어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로 그 웹사이트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제공되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뭐요 페이징 구현을 해야겠죠. 내가 이제 임의적으로도 이제 그 구현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제 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어떤 페이징 기능을 이제 사용해야겠죠. 남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프레임워크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여기서의 어떤 규칙, 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 규칙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나 평소 내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그
할 수 있다 해서 했어도 안 돼요. 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협업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 룰, 규칙에 맞게끔 이런 어떤 제공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이제 써야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런 부분을 그 공부를 좀 필요해요. 이 프레임워크도 뭐 그냥 바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이제 뭐 규칙이나 룰에 맞게끔 이런 거 이제 사용하는 것도 어찌됐건 공부를 좀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좀 기존의 이제 경력자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짜증나서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동안 이제 본인이 하던 방식이라든지 이 경력자들은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노하우, 패턴,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 프레임워크 어떤 룰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어 내가 이제 하던 방식을 사용 못하고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려면 또 꼭 배워야 되잖아요. 네, 배워야 되고 배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력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에는 장점도 있지만 뭐 단점도 있고 어찌됐건 프레임워크를 쓴다 하면 이제 룰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그 틀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어떻게 이제 페이징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가장 이제 스탠다드하게만 그냥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그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 다양하게 뭐 심지어는 여러분 페이징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페이지로 내가 바로 가고 싶다 해갖고 뭐 10이라고 이제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로 뭐 이제 10페이지로 뭐 이동을 하게끔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뭐예요? 어,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제 지원을 뭐 이제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페이징 구현을 이 기본적인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페이징 구현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어찌됐건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제 디자인해서 가지고 오든지 간에 뭐 다 커스터마이징 시켜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직접 이제 구현하지 못하고 항상 이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스탠다드하게 이제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조금이라도 뭐가 이제 달라지면은 어 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항상 뭐가 이제 뭐 사고 터지면은 항상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불렀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 또 여행을 가서 없어. 그러면 혼자서 뭐요? 아무것도 이제 밥도 못 해 먹고 그냥 뭐 이제 라면만 먹는다든지. 네. 그래서 어찌됐건 항상 이제 어떤 거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은 편리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의존 자체가 나중에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페이징 같은 부분은 어찌됐건 직접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연습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4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